자, 신선생의 졸라 쉬운 영문법 제4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이번에 할 부분은요. 문장의 형식. 자, 요걸 할 겁니다. 자, 영어에서 문장은요. 뭐라고 배웠냐면은 자, 문장의 형식은 5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형식은 주어 동사다,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다,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목적보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자, 문장의 형식을 근데 열심히 배우고 외우기까지 했는데 왜 배웠는지는 모른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냐? 문장의 형식은 왜 배우느냐?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예는요. 문장의 형식을 우리가 배운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Tom loves Jane이라는 그런 자,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냥 탐은 뭐합니까? 제인을 뭐한다? 사랑한다가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말과의 차이를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탐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은. 제인에다가 뭐가 붙었습니까? 을. 사랑한다가 되겠죠. 근데 우리말 같으면은요, 탐에다가 은이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제인,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얘를 어떻게 해도, 이렇게 바꿔도, 제인을 탐은 사랑한다. 뜻이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 탐은 제인을, 이렇게도 뜻이 변하지 않죠. 뭐 때문이다? 은는, 그 다음에 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즉, 조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영어를 잘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탐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맨 앞에 나오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뭔다? 제인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은 뭐를 배우는 자리다? 영어 문장의 자리를 배우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문장의 종류 중에서 평서문의 예외 중에서 도치라는 걸 배웠는데 자, 목적어 도치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목적어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제인이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요, 다른 도치처럼 주어 동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합니다, 탐을.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도치는요, 제인을 탐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앞으로 가더라도 주어 동사는 바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왜 배웠는지 알았다. 왜? 영어에는 은는, 을는, 이러는 뭐가 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리로 나타내 줄 거다. 자,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들 1형식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배웠냐면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이런 예문 들어줬을 거예요. 무슨 예문이냐면, The birds sing. 이런 예문 들어줬을 겁니다. 그새들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는 되게 간단하다. 뭐다? 주어 다음에 동사다. 정말 이렇게 간단했으니까 자, 수식어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새는 새인데 어떻게? 자, the birds on the tree. 나무에 있는 그새들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새는 새인데 어떻게? 관계사로 which I wanted to catch야. 그러면은 새는 새인데 어떤 새입니까? 내가 원했던 새죠. 그것도 뭐 하기를? 잡기를 원했던 그새들은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길어지기로 하죠. 그래서 영어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되게 쉽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는요, 수식어는 문장에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식어를 잘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일단은 수식어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생겼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은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어, 동사, 그리고 뭐라고 배웠냐? 보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보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명사가 보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형용사가 보어가 됩니다. 근데 명사 보어라는 건 예전에 그런 말 했을 겁니다. 명사라는 건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 he is a teacher. 그러면 그는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 이퀄 선생이죠. 그러면 그 이퀄 선생이니까 명사 보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he died야. 그는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냐? a beggar.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 그가 거지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뭘로 죽었다? 거지로 죽었다. 그럼 그가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주격 보호가 된다. 그래서 명사 보호는 뭐다? 이퀄의 관계입니다. 문제는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지 않고 뭐가 될 때, 자, 뭐가 될 때, 보호가 될 때는 뭐처럼 해석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했었죠. 예를 들어서 she looks 다음에 그녀는 보입니다. 어떻게? beautiful이냐, beautiful이냐.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자, 그런데 답은 beautiful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알죠? 대부분 뭐에서 알죠? 암기해서 알죠. 근데 사실은 쉬운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수식어는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beautifully 부사는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죠. 만약에 얘가 답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보인다. 문장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실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녀는 아름답게 보입니다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보면 쉽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분류로 모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보어를 취하는 이형식 동사를 그냥 뭐 해보자. 이형식 동사를 아예 모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모으냐? 크게 세 가지를 모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되다류가 있습니다. 일단 비동사는 너무 당연하니까 빼고요. 되다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지하다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각동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각동사.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되다류에는 뭐가 있냐? 당연히 become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 became hungry 하면 그는 배고프게 되었다고 해서 되죠. 그 다음에 get angry 하면 화나게 되다죠. grow old 하면 뭐가 되죠? 나이 먹게 되다, 나이 먹게 자라다니까 turn red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변하다죠. 그 다음에 go mad 하면 미치다고 go bad 하면 썩다는 뜻으로 이거 전부 다 무슨 뜻이다? 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지하다가 있는데 유지하다 remain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자 remain silent 조용하게 남아있다, 조용하게 유지했다. 그 다음에 stay 머무르다로 알고 있는데 stay healthy 하면 건강하게 머무른다,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keep도요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유지하다, keep quiet 뭐하게? 조용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각동사는요 우리 오감을 생각하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뭐가 있다? 보이다, 룩이 있다. 근데 보이다는 룩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보이다죠. seem도 보이다죠. 우리 일반적으로 seem to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인데 seem 다음에 그냥 형용사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appear이라는 것도 있죠. 나타나다도 뭐야? 보이다지. 이거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들리다도 있겠죠. 사운드가 있네요. 그리고 뭐가 있다? 느껴지다가 있고요. taste니까 뭐가 있다? 맛이 나다가 있고요. smell 뭐가 있다? 냄새가 나다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형용사 보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요. 형용사 보어가 나온다. 뭐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요 그 음식을 냄새 맡았다 맛봤다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명사로 쓰여서 자 삼형식으로 안 쓰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사 대신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게 이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식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형용사 보어 뭐처럼 해석되니까 부사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문장에 자 삼형식이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합니다.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옷을 샀다. 너무 영어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자,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죠. 간접, 직접.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해석했죠? 뭐뭐에게 뭐뭐르르라고 했다. 뭐뭐에게 뭐뭐르리라고 했는데 항상 순서가 반드시 얘기가 먼저 나오고 뭐가 나온다? 르리 먼저 나온다. 이게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 이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녀는요 gave me 그 다음에 money 이렇게 봅시다. 참 아주 좋은 여자죠. 그녀는요 나에게 뭐를 주었다? 돈을 주었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요 그녀는요 bought야 이건 원래 샀다인데 나를 샀다가 아니겠죠. a car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차를 사 주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은 뭐뭐에게 뭐뭐를 몇 형식이 된다? 4형식이 된다. 근데 이름이 얘가 간접 목적어야 얘가 직접 목적어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나를 줬어? 돈을 줬어? 돈을 줬죠.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뭡니까?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없앨 수도 있네요. 그럼 그녀는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근데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배웠죠. She gave money로 고치면 이거를 자, 즉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면 뭘로 고친다? to me 이렇게 해서 뭐를요? 사형식을 가지고 삼형식으로 바꾸시오 이런 문제를 놨는데 요거는 의미가 뭐죠? She gave money니까 그녀는 나에게 자 돈을 주었죠. 누구에게? 나에게. 전치사 명사 나에게 뭐했다? 주었다.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했죠. 얘는 뭡니까? 부사죠. 그러니까 문장이 몇 형식이야? 삼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녀는요,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었다. 그럼 나를 샀어?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샀으니까 미 지울 수 있죠. 그럼 그녀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꿨다? 뒤로 붙으면 for me로 바꿨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자, buy나 make나 뭐 몇 가지 동사들은 뭘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때 for라는 전치사를 쓴다고 외웠는데요. 사실 외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이렇게 봅시다. 자, he went to 부산이라고 해봅시다. 부산. 그러면 그는 부산에 갔다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그 다음에 he went for 부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부산을 향해서 갔다가 되죠.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그는 주었습니다. 뭐를요? 돈을. 이미 줬어 안 줬어? 줬죠. 이럴 때는 to를 씁니다. 근데 그녀는 차를 샀습니다. 이미 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줬는지 안 줬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럴 때 for를 씁니다. 사실은 she bought me a car. 그녀는 나에게 차를 사주었다. She bought a car for me. 나를 위해서 차를 사줬다. 차를 샀다는요. 명확하게 말하면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는 대부분 to를 쓴다.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렇게 외우면 잘못하는 케이스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I wrote a letter.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to her 이렇게 나온 경우와 for her 이렇게 나온 경우 두 개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녀에게 편지 줬다 안 줬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사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형식부터 4형식은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2형식의 뭐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경우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5형식이 문제죠. 5형식은요. 문장에서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어떤 형태의 시험 문제들은 자 수능이든 텍스든 토익이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형식이 왜 중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보,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자 왜 중요하냐? 간단해요. 얘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어니까 당연히 명사 보호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자 투부정사도 돼요.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은 동사 원형도 됩니다. 거기다 뭐도 되냐면은 ing도 됩니다. 거기다 뭐가 되냐면은 pp도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 보호가 되는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일단 하나하나 봅시다. 명사보호는 되게 쉽습니다. 명사보호는 이퀄 관계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he made her a doctor 이렇게 만들었으면은요 그녀가 의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보어야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 별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 보어는 아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뭐처럼 해석된다고 그랬죠?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를 들어준 것 중에서 이게 있었죠. he made her 다음에 happy냐 happy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잘 생각해봐. 그녀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로 해석이 되지만 자 부사가 답이라면 문장이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녀를 만들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행복한 거야? 그녀가 행복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결국에는 형용사 보호라는 건 어떻게 다 형용사냐 부사냐 항상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됐던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사원형, 그 다음에 ing, pp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나 어떨 때 영어를 배우면서 열심히 외웠던 게 있어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 다음에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ing. 이렇게 외웠던 게 있죠. 근데 우리가 5형식에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근데 어떨 때 투부정사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좀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다. 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아니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아니네.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이 있죠. 자 예문 하나 들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I wanted 나는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to go there 그러면 어디 가는 걸 원했죠? 거기 가는 곳을 원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는 거야? 이때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내가 가는 걸 원했죠? 근데 여기 her이라는 목적어가 있었고 그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뭐가 됩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죠. 그럼 뭐가 가는 거야? 목적어를 보충해 주니까 그녀가 거기 가는 걸 원했습니다. 자 그럼 항상 어떻게 붙인다? 여기다가 뭘 붙인다? 없는 여기다는 뭘 붙인다? 이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나는 원했습니다. 그녀가 거기 가는 것을. 이게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써준다? 투부정사를 써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 나는요 뭐 했습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뭐를 허락했어? 그녀가 거기 가는 걸. 이럴 때도 투 쓰겠죠. 나는 encourage 했습니다. 뭐 했는데요? 격려했습니다. 누구를요? 그녀가 거기 가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얘도 되겠네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녀 보고 거기 뭐 하라고? 가라고 말을 했죠. 나는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가 거기 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요 force 하면 뭐 힘주는 거니까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거기 뭐 하도록? 가도록. order 하면 뭐 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녀가 뭐 하도록? 거기 가도록. 그럼 수많은 동사들이 쓰이면요. 자,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했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반드시 뭘 써준다? 투부정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의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이 나는요, 근데 그녀가 가도록 했는데 자, I made야.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뭐 하도록? 거기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배웠죠.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 자,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요. to의 미래성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remember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오면요. to가 나오면은 뭐뭐 할 것을 뭐하다? 기억하다. ing가 나오면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나는요 그녀가 거기를 가길 원했습니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그녀가 거기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녀가 거기 가도록 아직 안 갔죠. 근데 사역동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시키다라는 의미가 나오면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시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거기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역동사 뭐가 있었죠? make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have가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let이 있었죠. let은 뭐였죠? 허락하다였죠. 근데 잘 봐봐. 여기 뭐도 있어요? ask, 허락하다. 자, ask가 있죠. allow가 있죠. 그럼 allow 얘도 무슨 뜻입니까? 허락하다죠. 근데 엄마 나 나중에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allow me to go out later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당장 알려줘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let me know라고 하죠. let me know란 말은 알게 해줘 알게 허락해준데 언제? 지금 당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역동사가 예외고요. 또 하나가 있죠. 나는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았는데 그녀가 뭐 하는 걸 보았죠? 거기 가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역동사가 그렇고요. 사역동사가 그렇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지각동사라고 했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것도 상식적이야. 난 보았어. 그녀가 가는 걸. 언제? 지금 당장이죠? 그래서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그렇다면은 우리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배웠어요. 어떻게? ing를 쓰는 경우도 배웠습니다. 자, ing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죠. 무슨 의미다? 진행의 의미일 때 ing를 쓰는데요. 영어에서 진행이란 말은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의 길이가 뭐하다? 짧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다? 동작을 뭐한 거다? 강조한 거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의 길이가 짧은 그 순간을 본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동사 요것뿐만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ing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다른 동사들도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짧을 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뭐 하고 있는 걸 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시간의 길이가 짧죠. 예를 들어서 I noticed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가고 있는 걸 이것도 시간의 길이가 짧죠. 그 다음에 caught 뭐의 과거야? catch의 과거야. I caught her going there. 그러니까 나는 잡아냈습니다. 그녀가 가고 있는 걸 잡아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시간의 길이가 뭐하다? 짧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ing만 쓰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문법책이 없죠. 근데 시험에 각종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PP가 남아있죠. PP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야, 우리 ing는 하고 있는 이었잖아. PP는 뭐죠? 되어지은이었죠. 그럼 생각을 해봐. 나는 원했습니다. 그녀가. 자, 여기다 carry, 운반하던데 ed 붙여봅시다. carried into the hospital.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나는 원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운반되어지는 걸. 나는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운반되어지는 걸. 즉, 그녀가 하는 게 아니라 될 때는 뭘 썼다? PP.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가도록. 근데 여기다 carried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into the hospital 이러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나는요,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옮겨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병원으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PP를 쓸 수 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전에 보면은요, to를 쓰느냐,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느냐, ing를 쓰느냐, 전부 다 뭐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동사 때문에 해석이 됐으니까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동사가 무슨 동사면? 그냥 일반 동사라고 해봅시다. 지각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요, 뭐를 했다? 일반 동사일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때? 사역 동사 있을 때가 있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다? 지각 동사 있을 때가 있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가는 거고, 그녀가 가는 거고, 그녀가 가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인 거 알겠죠? 그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면 일반 동사일 땐 뭐가 오더라? to가 오더라. 사역 동사일 땐 뭐가 오더라? 동사 원형이 오더라. 지각 동사일 땐 뭐가 오더라? 동사 원형 또는 뭐가 오더라? ing가 오더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녀가 운반되어지는 거고, 그녀가 운반되어지도록 만들었고, 그녀가 운반되어지는 걸 본 거니까.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이거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뭐면은요, 수동이면 얘도 뭐가 나오고요, PP가 나오고, 얘도 뭐가 나오고요, PP가 나오고, 얘도 뭐가 나온다, PP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오형식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조금 더 자세한다면은 let이라고 하는 건요, PP가 안 나오고 BPP가 나온다는 이런 예외도 있어요. to가 생략될.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 동사에서 자, get 같은 경우는 시키다죠. 나는 그녀가 거기 가도록 시켰다 할 때 자, to가 나와요. 그 다음에 have라는 건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인데요. get이나 have 들어오면은 ing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역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도록 시켰다. 지금 당장 하고 있도록 시켰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간혹 시험에 맞는 보기로는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의 오형식,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봐야 될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